자세부터 그래야 안 된다. 아니, 그래, 꼬면 안 된다니까. 아, 꼬이 긴장이 안 돼가 안 되지. 아니야, 그러니까. 꼬면 안 돼. 자, 이 자세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나도 비디오를 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꼬고 이렇게 잡으면, 이 자세가 내가 앞으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는 거야, 이게. 아까 우리가 삼소 얘기할 때 중심축 얘기했잖아, 중심축. 중심축에서 약간 앞으로 와야 된다는데, 지금 현재, 당신이 지금 그렇게 자세를 잡으면 약간 뒤로 밀리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요걸, 지금 이 자세가 우리는 정상적인 자세에서 보면은, 이 허리가 약간 요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맞죠. 허리가 쪽 바른 거는 정상이 아니잖아. 이걸 갖다가 의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일직선으로 되는 것도 하나 병이야.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일직선이 되는 것도 많은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약간 뒤로 밀린다. 그게 1mm, 2mm, 5mm 이 상태에서도 반전의 힘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앉았을 때는 무조건 이 앞뒤로 이런 식으로 펴줘야 이렇게 펴고 앉는 걸 습관을 들이면 내가 뒤로 밀리려 그래도 저절로 그냥 편하게 앉으면 이게 자세가 자연히 단전의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방석에 안 앉는 게 맞아요. 지금 이제 방석에 앉아있는데 방석을 빼고 앉아요. 저는 평소에 앉아도 방석을 그러니까 잘 안 하고 그럼 다시 잡아보세요. 다리 자세를. 이렇게. 그렇지. 자, 고상이 다시 한번 불어봅시다. 태화. 남태. 자, 이 소리하고 아까 그 소리하고 타이밍가 땅 차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 동영상을 보라고. 전혀 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아까 이 다리 자세 얘기했고, 이게 좀 짧은 건데, 이쪽으로 돌려보세요. 지금 우리 담소가 이제 그렇게 갈망하던 우리가 산조 수업을 처음 하고 있는데, 이 산조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산조에 대한 수업은 누가 괴롭을 것 같아요? 일단 제자가 괴롭잖아요. 선생님이 괴롭겠죠. 왜 괴롭습니까, 선생님? 설명 간단하잖아요. 이 남태, 태왕, 남태라도 이거만 보러 가면 마음고 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남태, 태왕, 태태 가는 거는 쉽게 가면 싸보가 편하지만은 보는 제자의 맛을 들으려고 하면 선생님이 이랬겠죠. 그러니까 자, 지금 이게 관련 소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게 싸보가 괴로운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악보대로 하면 이거 간단합니다, 이거. 남태, 태왕. 남태. 이거 뭐가 문제야? 남태, 태왕, 남태. 근데 대개 산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좀 제대로 되신 선생님이라면 이거에 엄청나게 공력을 들여요. 저는 이걸 가지고 딱 요거 가지고 이정환 선생님 올라왔을 때 밥만 먹고 이것만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 내내 이거만 먹었어요. 한 달 동안 선생님이 나를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한 달 딱 끝나니까 전에 배웠어. 그때부터 수업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앉아있던 사람이 이정환 선생님 아들 이강훈 선생, 이용구 선생,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그걸 수업을 봐요. 근데 그때 가라 그래 그때 10분 사전을 막 짜고 있을 때야. 나는 하는 대로 바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못 받는 사람이 있을 때 짜증을 어떻게 내세요? 우리 이용구 선생은 내보다 훨씬 선배고 나이는 어리지만 이강훈 선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누구요? 선생님 아들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요 안에 산조가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산조의 기법이 100%는 아니지만 내가 봐서 최소한 60~70%는 요 안에 기법이 다 들어있어요. 자, 간단하게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일단 요 얘기부터 하고 그래서
이 산조를 가리키는데 선생들이 레슨비를 많이 받네. 돈 얘기를 해서 직결해서 좀 하지만 돈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산조를 가리키는 선생들이 전부 다 돈을 많이 받아요. 최소한 배 이상 받습니다. 최소한 배 이상을 받아요. 일반인들이 받는 거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 내가 이제 수업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수업할 때 기초반이 10만원이고 또 중급반이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산조반에 가면 30만원 이렇게 했었어요. 20년 전에도.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사람들은 몰라. 정말 우리가 삼수하고 화장실 가서 얘기를 나눴지만은 그 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보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선생 아니겠어요? 지적을 해줄 수 있고. 근데 산조를 넘어가면 그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삼소부분은 그냥 단순히 청성국의 칠갑산 정도지만 산조에는 거기에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지적을 하고 그걸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리바이벌이지만은 이거 보세요. 여기서 악보에 보면 남태는 그냥 샵이라고 하면 되죠. 태에. 태 샵이라고 하면 돼 있고 태황은 이렇게 돼 있지만 남태 저 다루치기에서는 이 화살표로 미는 표시가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요 남태 때 태는 대금을 밀어서 태음을 샵을 시키는 거고 여기는 대금을 밀지 말고 음을 샵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악기를 안 밀고 어떻게 샵을 시키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그 전 세계적으로 이걸 설명해 주는 선생은 아마 여기 처음일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거는 실제 모르고 연주하는 선생들이 더 많고 이 내용을 모르고 하는 선생들이 많고 이 태에서 대금을 밀어서 하는 선생들도 태반이에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산조로 가는 거는 근데 산조뿐만 아니고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하는 세계의 모든 음악은 거의 인생에 비유하면 딱 맞습니다. 세계의 모든 클래식은 인생이 태어나서 꼴까닥 하는 과정까지를 표현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산조음악하고 거의 그 표현한 게 아니 이제 그거는 그 다음에 그건 깊이 있는 큰 틀로 봤을 때는 대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성정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전부 다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우리 산조에서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산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모든 가야금 산조든지 뭐 어떤 산조든지가 산조는 처음에 띵 하고 나온다. 띵 하고 나온다. 유일하게 원장현 선생의 산조는 띵 하고 끝이 안 나고 띠리리 중물이 가락처럼 이렇게 나가죠. 원장현 선생 산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산조가 띵, 땡,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김동률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다리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서 남태의 김동표는 뭐 띠리에 가대요. 김동표. 그건 내가 잘 모르겠네. 그거까지 깊이가. 김동표 선생님 내가 좀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봤는데 어쨌든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남태단 말이에요. 남태. 이 남태의 이 느낌은 뭐냐면 탄생을 의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탄생을. 그럼 이 탄생을 의미해서 죽을 때까지니까 아이고 막 기가 또 듣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카메라를 돌리고 있으니까 다시 하는 거라고. 예.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 리바이벌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복잡하지 마세요. 수업하기 전에. 내가 분명히 방금 얘기를 했잖아. 아까 우리가 수업을 다 한 건데 리바이벌 한다고.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여기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편집할 거고. 그러면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탄생할 때는 이게 그냥 막 애가 태어났을 때는 그냥 팍 지르는 거, 이 굽이 치는 게 없고 아까 그래 설명하셨다 아닙니까? 그래, 그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태어났을 때는 지가 세상의 공기를 처음 들어 마시면서 아무 의식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면 응애 해놓고 응애 하면 요거 어찌 보면 억수로 짧잖아 이게. 짧지만은 음악적으로 봤을 때 이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이 자체가 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응애까지 과정이. 이해가 됩니다.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응애 해놓고 방금 왜 바로 그 사람이 응애를 할 수 있냐. 바로 요 부분에 대해서 요의 기간은 정하게 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5분 산조다 그러면 여기 10년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승환 선생님은 3시간 산조, 180분 산조다 그러면 이게 더 나겠죠.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는 뭐냐면 이 남태에서 왜 대금을 밀지 말고 부르라 그러냐. 밀면 의도적으로 미는 게 누구라도 돌대가리 이게 딱 들으면 아 미는구나 느껴요. 밀지 않고 샵을 만들어라는 얘기고, 그럼 이게 세월이 얼마나 갔든 그 다음에 이 태에서는 의도적으로 이제는 호흡을 씻으니까. 그럼 애가 태어나서 이러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한번 하고 나면 어떻게? 몇 번 하고 나면 응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안 울어야 돼. 그 다음에 응애 할 때가 바로 우리 이제 경상도를 채시른다 그러는데, 이런 식의. 그럼 그 다음에 응애? 남태? 이때는 당연히 의도적으로 올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태어난 애가 보다 궁디를 딱 때리는데, 왜 비정상이야? 정상적으로 태어난 애는 무조건 이유야를 지가 낼 수 있는 고함을 최대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야나 막 정말 장군처럼 물었다고 샀는데 그건 전부 다 저것만의 착각이고, 그래서 이 남태를 지금 우리가 담소가 해야 될 거 뭐냐면은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치구가 이렇게 있을 때 대금을 밖으로 체크보는 간단하게 샵이 되는데 안 될 때 지금 요 상태에서 이 샵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약간 땡겨. 그렇지. 아랫입술을 당겨서 공간을 넓혀가지고 힘있게 부르면 그게 자연스럽게 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금을 미나 이거 땅이나 똑같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잖아요. 대금을 밀었을 때는 의도적인 게 느껴지는데 입술을 당기면서 이렇게 불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어느 누가 들어도 의도하지 않는 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요게 지금 이제 우리 오늘 담소가 해야 될 포인트 질문. 태는 밑에 태하고 엄청 가까이. 그렇지. 엄청 같아야 되는 게 이게 핵심이야. 그럼 나도 지금 산조를 안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요거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도 이걸 마찰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밀었을 때의 태와 안 밀고 입술을 당겨서 내는 태가 동일한 음정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산조를 보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불러야 됩니까? 그래 하면 산조를 할 이유가 없지. 산조 맛이 안 난다. 아니지. 그래 하면 산조 맛은 나겠지.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많은 사람들 중에 50% 정도는 그냥 밀어서 하고 밀지 않고 하는 사람도 이 이유는 모르지만 그렇게 밀지 않고 하는 거야. 근데 산조 맛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맛을 내는 건 방금 얘기했잖아.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그냥 그거 지금 아주 멋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산조 맛이라는 게 다 거기서 아까 내가 좀 얘기한 것 중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음악이란 뭐냐? 음악은 누가 들어도 듣기 좋은 게 음악이야. 그럼 듣기만 좋으면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 좀 전에 얘기한 산조 맛만 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42.195 이게 뭐예요? 마라톤. 그러면 중간에 버스 타고 와가지고 42.195km 와도 끝에서 보면 똑같이 보이잖아. 그래도 되겠네 그게? 근데 그래 안 하나?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가도 그 사람이 직접 갔을 때 7시간에 8시간에 가면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원래한 목적한 바가 뭐냐 이게 목적 자체가 있으면 목적한 바를 우리가 가는 것이 목표인 것 뿐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개인 레슨으로 산조를 불 때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고, 전체 수는 절대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요. 왜 이러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나갈 수 없잖아요. 이거 하나만 해도 몇 달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방금 아주 예리한 질문이었는데 42.195km를 정말 지가 기어가든 뭐가든 아이구에 도움 없이 갈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앰뷸런스 타고 가서 끝에 가서 살짝 내려가서 한 100m 뛰어갈 것이냐. 그럼 끝에서 봤을 때 똑같은 산조잖아. 마라톤 완주잖아. 근데 속내는 다르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이제 이렇게 속이면, 이걸 봅시다. 이걸 밀어서, 예? 안 미는 듯 민단 말이에요. 이걸 살짝 이렇게 미는 거가 안 밀고, 어떤들은 모르는 거야 누구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대충 그냥 넘어가는데,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기양산조라는 걸 알려면 요 부분을 제대로 알고 남태태왕 남태만 산조를 50%를 묶고 들어가는 다 한 거다. 그래서 나도 그걸 갖다가 한 달 내에 밥 좀 먹고 그것만 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러니. 그 여기 제대로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냐면 그 다음 진행되는 거는 가락만 집어넣어주면 제자가 금방금방 받아들여. 그럼 줄줄줄줄줄 나가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이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가면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도 꺾고 밀고 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 지금 그 우리 담소가 얘기한 거가 어찌 보면 참 선생님한테 짜증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걸 전혀 반대로 받아들인 거야. 왜? 산조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만 없으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왜? 그래야만 발전이 있는 거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선생님 자꾸 하라고 짜증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답변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짜증나는 얘기야. 왜? 1차적으로 선생님이 되게 가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어쩌고 저쩌고부터 하면 선생님은 짜증이 나죠. 근데 내가 방금 짜증이 살짝 났었어요. 카메라가 안 들어왔으면 여기 나갔을지 몰라. 근데 내가 카메라 들어가니까 내가 요걸 상거리고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맞다. 이런 질문에 내가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거에다 내가 방금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주 좋은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 3조를 우리가 들어가면 아주 끝이 없어요. 내가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아까도 잠시 봐줬는데 이시간 쌤하고 통화를 했죠. 한 시간 넘게 했죠. 근데 어제도 한 2시간, 그날 3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3조를 안 물어본 지가 한 10년은 차인데 한 7, 8년, 6, 7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제 쌤하고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거 있어요. 참, 공부를 하는 게 끝이 없다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산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생각류 10분 산조에는 우조, 계면조가 있습니다. 우조와 계면조가 있어요. 우조는 남성이고 계면조가 여성인데, 이거 조금 한 5분 정도 오버할게요. 이 부분. 이 계면조라는 말은 경계할 때 개자예요, 이게. 이 계면조라는 너무 슬퍼가지고 이걸 듣는 사람이 눈물을 흘려서 눈물에 주름 자국이 나서 경계가 생겼다 해서 계면조라고 얘기했다는 그게 내가 봐서는 말이 돼.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정도로 애절하고 슬픈 가락이 계면조다. 지금 서영어는 단조죠. 우리 서영어를 배우는 이제 장조고. 그래서 이걸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생각류 10분 산조에는 자진몰이에 10분 산조에 그렇습니다. 10분 산조에 긴 산조라는 거고 자진몰이에는 우조가 없습니다. 우조가 없고 계면만 있어요. 장조하고 단조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오랫동안 안 하다가 보니까 내가 착각을 하는 게 중중몰이라는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좀 물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형한테 그 중중몰에 계면이 우조가 없지 않습니까? 뭔 소리야, 사람? 왜 중중몰에 우조가 없어? 있지. 그럼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 자진몰이의 계면이 없다는 걸 이제 까먹고 내가 요즘 풀지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잠깐 얘기합시다. 되게 지금 진양이든 중몰이든 중중몰이 빼고 끝에 보면 황남이 나와요. 황남에서 끝나고 우조로 가요. 그런데 중중몰이에서는 황남이 아니고 따고 끝내요. 내가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는 황남을 안 해요. 왜? 지금 현재 간단하게 하면은 우조가 먼저 나오고 계면으로 갔다가 다시 조성이 바뀌면 다시 우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사이는 또 우계면이 있습니다. 우계면. 브릿지라고, 서양음악에서는 브릿지라고 그래요. 이 과정을 가는데 이건 계면을 갔다가 갑자기 우조로 가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황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다시 우계면을 만들어서 우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해요. 짧지만. 그런데 중중몰에서 넘어갈 때는 그게 없어요. 왜? 여기 우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계면 그대로 가다가 그 다음 계면도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요 얘기만 하고 이제 산조 얘기를 마무리합시다. 방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조, 계면조. 우조와 계면조를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음악에서는 우조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남성적인 걸 우조라고 얘기를 해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계면은 여성적이고 슬픈 거 얘기했잖아요. 이 계자가 얼굴에 주름을 만든다고 해서, 그 경계를 만든다고 해서 이제 그 정도로 눈물을 흘려서 만들 정도로 슬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자, 보세요. 서양 음악에서 장조의 어떤 의미 뭡니까?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장점의 어떤 의미 뭡니까? 도죠? 도는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다죠? 영어로 하면 뭡니까? 시죠? 그러면 단조는 라죠? 이거로 하면 뭡니까? 가죠? 이거 하면 뭡니까? A죠? 주인공이 누가 주인공입니까? 가나 A가 주인일 거 아니에요. 스타팅이. 그럼 이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이 여자죠? 그럼 우리 음악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내가 이생현 선생님한테 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선생님은 뭐 내 말 잘 안 들으니까 넘어갔는데, 요 우조의, 우리 산조 음악의 우조의 본청은 중입니다, 중. 약간 이메일 아니겠어? 계면초의 이메일. 맞아 듣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계면조의 본청은 임이에요. 근데 우리 산조 음악의 근본 본청은 임입니다. 그럼 계면초란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근본 근음이 우리 뿌리 근자 근음이 우리 것도 여자의 계면조의 근음이 우리의 산조 음악의 근음이고, 서양 음악의 반조의 근음이 서양 음악의 근본 근음이 된다 이런 얘기야.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핵심은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우리 음악을 하는 사람이 외국 음악하고 이거는 그 교류가 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얘기예요. 만들어진 얘기인데 어떻게 서양 음악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느냐 얘기야. 이쪽도 주인공이 여자고 여기도 주인공이 여자고. 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백예송사.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라고. 어? 어찌 보면 우리가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이 남자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여자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지만 실제 주인공은 대개 여자들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이거는 공통점을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음악의 산조의 근음이 계면조, 서양음악은 간조의 근음이 산조의 근본 근음하고 동일하고, 서양음악도 역시 마찬가지고 서양음악의 근음은 단조의 어떤 근음하고 동일하다. 이제 이해가 좀 됩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요거 조금만 집중해 듣고 얘기합시다. 요거 조금, 요거 듣고 얘기해. 네. 여기서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여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방금 본청 얘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본청. 그런데, 그럼 우리 음악에서, 우리 음악이라고 하는 건 민속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속악. 민간에서 전래되던 궁중음악을 배제한 민속음악에서 과연 율명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민속음악에서는 오직 본청이라는 말 하나만 있었어요. 본청. 기준이 되는 청 하나만 있었을 뿐이지 임남만 빼고는 이게 전혀 없었어요. 왜? 우리 음악에서는 합주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음악 자체는 합주의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럼 신화의 합주라는 게 있지 않냐 그래요? 신화의 합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신화의 합주를 하는데 똑같이 따리리 띠리 이렇게 같이 가는, 같은 음을 가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기본 본청 하나에서 그럼 내가 내려고 싶으면 내려고 올리고 싶으면 그 말이 아니고 본청을 서로 연주하기 전에 맞춰요. 본청 자체만 기준은 기준음만 맞춰놓고 나머지는 다 없어. 그럼 무슨 얘기면 가락이 다 똑같지 않다는 얘기야. 각자 따로 노는 거야. 시나이 가락을 들어보고 얘기해. 들어보면 시나이를 다음에 한번 들어봐. 들어보면은 처음에 시나이 장단이 저 구꾸리 장단이 딱 쳐져요. 덩 기덕 덩 드르르르 쿵 기덕 쿵따 띠 대금이 띠 가면 저쪽에 에 가다가 그 다음에 이 하면 저쪽에서는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요. 동시에 예를 들어 대금이 띠 라리
띠띠 한다고 아쟁거 띠띠 라리 라리 띠띠 이게 안 한단 말이야.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가락대로 그냥 마음대로 가는 거야. 그 기준은 하나에서 자기 가고 싶은 데 가. 그렇지. 기준음악, 그 얘기는 조금 수준이 조금 가는 얘기니까. 기준음을 맞춰놓는 거는 전체적인 그 음정 조절은 하나 맞추는 거야, 기준음을. 그게 바로 아까 이게 임종이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는 임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금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거 불어주면, 나머지 악수들 알아서 지가 기준을 다 잡는 거야. 그래 놓고 장구 한 장 딱 치고 나면 지 맘대로 놀아요. 노는데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무슨냐 밀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대금, 마야금, 또 금은고, 뭐 해금, 아쟁 이렇게 뭐 필이 이렇게 붙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신앙이 합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네가 5장단 하고 내 5장단 하고 5장단 8장단 하고 이게 기본은 일단 이렇게 하자고 돼 있어. 내 들어가고 빠지면 같이 또 갔다가 또 한 사람이 티 나와요. 대금 나왔다가 아쟁 나왔다가 해금 나왔다가 막 이렇게 나와. 근데 이제 한 바퀴 쫙 돌고 나면은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이게 서열이 정리돼요. 서열 정리가 딱 되면 어떻게 하면 딱 불어보면 아, 얘 대금이 잘한다. 그럼 아무도 안 나거든. 당연히 딱 불어보면 서로 가는 거야. 80회고 딱 잡으면 알듯이 아, 대금이 오늘 잘하네. 그럼 나머지는 거의 대금에 주고, 그러면 대금이 원래 5장단 하기로 해서 이 사람이 막 10장단 나오고 10장단이 쫙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 실력 없잖아. 그럼 한 2장 나가고 씩 빠지고. 그 예체능에서는 무조건 이게 힘의 비율로 따져야 되는 거야. 싸움하면 죽을지 딱 해보면 알잖아. 그럼 바로 우리 사람은 안 그래. 자존심 속에 막 이래 쌌지만 동물의 세계에 딱 붙으면 소싸움 할 때 뭐 딱 하다가 안 되면 딱 뒤로 도망가잖아. 우리도 그런 한 동물적인 건. 근데 그게 이제 정해진 게 아니고 묵시적으로 정해진. 그렇지. 이제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너무 길어졌는데 우리 음악에서는 본청이라는 개념만 있었고 이 본청을 기준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임남왕 최고중이라고 하는 이제 율명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악보를 안보하기 위해서 율명을 써대. 최대한 빨리 율명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야. 매일 율명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강충로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바흐의 인변신을 전 세계적으로 연주를 하고 다니는데 그 양반이 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그 인변신 24곡인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걸 다 연주하는데 한 곡 끝나고 나면 머리를 흔듭니다. 왜 그러시래요? 콩나물 떨어지라고. 머릿속에 있는 악보 좀 떨어지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또 다음에 점진적으로 하기로 하자. 질문. 근데 질문 중에서 음을 하나 잡으면 그 음을 중심으로 이제 다 연주를 하자 이거. 그럼 당연하지. 예. 그걸 전 세계적인 모든 악기가 서양의 오케스트라도 관악기가 먼저 잡아요. 그 오보에 같은 게 하나 쫙 불면 전부 다 미리 맞춰놨겠지만은 조명이나 이런 데 조금이라도 틀릴 수 있으니까 조금씩 조정을 해가지고 처음에 바로 하는 경우가 다 없어요. 시작하기 전에 오보에 같은 게 하나 쭉 불면 전부 다 줄을 조금씩 조정을 해요. 그러나 다 됐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지휘자가 딱 들면 그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